내가 감히 친정을 입에 올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번개처럼 내 뺨을 때렸다. 부엌 가득 울려 퍼진 소리에 젓가락을 들던 식구들까지 얼어붙었다. 눈물이 고인 소연의 눈동자가 떨렸다. 그날 내가 25년간 숨겨왔던 분노가 터져나올 줄은 몰랐다. 추석 전날 새벽 5시. 부엌에 홀로 서 있는 내 모습이 유리창에 비쳤다. 박소연 47살. 결혼한 지 25해. 그 긴 세월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내 마음대로 명절을 보낸 적이 없었다. 손끝은 이미 차가운 물에 빨갛게 불어 있었다. 무 써는 소리만이 고요한 집안에 울려 퍼졌다. 도마 위에 쌓인 재료들을 보니 벌써 숨이 막혔다. 나물 10가지, 전 20개, 갈비찜, 잡채까지. 혼자 다 해내야 하는구나. 중얼거린 내 목소리는 쓸쓸했다. 시댁으로 시집온 첫 해, 시어머니 김말순 어머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소연아, 우리 집 며느리는 달라야 해. 친정 생각은 접어두고 이 집 식구들만 챙기면서 살아야 한다. 그때는 당연한 말씀인 줄 알았다. 22살 새댁이었던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어머니.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몰랐다. 25해. 나는 한 번도 추석이나 설날에 친정에 가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는 혼자 계셨지만 시댁 어른들이 며느리가 명절에 친정을 가다니 말도 안 된다며 고개를 저으셨다. 남편 민석이는 언제나 침묵했다. 괜찮다. 이해한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늘 그렇게 담담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담담함 속에 숨겨진 외로움을. 칼질을 하는 내 손이 떨렸다. 눈물 한 방울이 도마 위로 떨어졌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부엌 밖 거실에서는 남편과 시아버지가 TV를 보며 웃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혼자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전 8시쯤 시어머니가 부엌에 들어오셨다. 진작 일어나서 도와드렸어야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에이프런을 두르는 기색은 없었다. 그저 내가 하는 일을 지켜보며 이것저것 지적하실 뿐이었다. 이 무나물은 간이 좀 센 것 같네. 저는 더 얇게 부쳐야지.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반박할 힘도 없었다. 점심때가 되자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시누이와 그 자녀들까지. 모두 둥그렇게 앉아 내가 차린 음식을 먹었다. 칭찬은 없었다. 이건 짜네. 저건 밍밍하네. 불평만 있을 뿐이었다. 오후 늦게 설거지를 끝내고 나서야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잠깐 친정에 다녀와도 될까요? 어머니께서 혼자 계셔서.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그 순간 나는 알 수 있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을. 뭐라고? 그 목소리에는 25년 전에도 들어본 적 있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내가 감히 친정을 입에 올려? 김말순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온 집안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거실에 앉아있던 시댁 식구들의 시선이 모두 내게로 향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앉은 채로 고개를 숙였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하지만 이미 입 밖으로 나온 말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너무 오래 혼자 계셔서. 조용히 해. 시어머니의 고함에 나는 움찔했다. 25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서운 목소리는 처음 들어봤다. 며느리가 명절날 친정을 간다고? 이 집을 버리고 가겠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닙니다. 잠깐, 정말 잠깐만. 잠깐이고 뭐고 없어. 결혼하면 시댁이 친정이야. 그것도 모르고 25해를 살았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거실에서는 큰아버지가 혀를 찼다. 어휴, 요즘 며느리들 참. 작은 어머니도 고개를 저으며 끼어들었다. 소연이가 원래 얌전했는데 이상하네. 왜 갑자기 이런 말을? 모든 시선이 나를 비난하고 있었다. 내가 잘못된 것처럼, 내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나는 남편을 바라봤다. 민석이는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바닥을 향하고 있었다. 민석아. 내가 조용히 불렀지만 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다. 민석이 아빠, 당신이라도 뭔가 말을 해봐요. 시어머니가 아들을 향해 말했다. 그제야 민석이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괴로워 보였지만 입은 열지 않았다. 어머니 말씀이 맞긴 해. 소연아. 결국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나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어버렸다. 우리도 명절이잖아. 여기 식구들이 다 모였는데. 그럼 나는 가족이 아니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25년 동안 참았던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가족이지. 하지만 여기가 내 집이야. 친정은 이미 남의 집이 됐고. 민석이의 말에 시댁 식구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리허설이라도 한 것처럼 일사불란했다. 나는 허탈했다. 내가 25년 동안 이 집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것 같았다. 새벽부터 밤까지 집안일을 하고 아픈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명절 때마다 혼자 음식을 준비했던 모든 시간들이. 소연이는 정말 철이 없네. 신우이가 한마디 거들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든데 며느리가 딴 생각을 해.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아무도 내 눈물을 보지 않았다. 모두들 고개를 돌리거나 딴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만 울고 부엌 정리나 해. 시어머니의 차가운 명령에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부엌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거실 한쪽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봤다. 민석이와 결혼했던 날 찍은 사진이었다. 22살의 나는 그렇게 행복해 보였다. 그때의 나는 몰랐다. 사랑만으로는 결혼 생활이 지탱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내 손이 떨렸다. 찬물에 담긴 그릇들처럼 내 마음도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어머니라는 글자가 떴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나는 전화를 받았다. 소연아, 잘 지내니?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소연아, 왜 울고 있니? 전화 너머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나는 더욱 흐느껴 울었다. 부엌 한 구석에 웅크린 채 나는 목소리를 최대한 죽이려 애썼다. 거실에서 들려올까봐. 괜찮아요, 엄마. 괜찮아요. 하지만 내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다. 25년 동안 삼켜왔던 눈물이 모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다.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말해봐. 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가 내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언제부터였을까? 이렇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들어본 게. 엄마, 보고 싶어요. 그 한마디를 하는데 온몸이 떨렸다. 25해 동안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말이었다. 엄마도 보고 싶다, 소연아. 추석인데. 혹시 올 수 있어? 어머니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내 가슴이 미어졌다. 75살의 어머니가 혼자 보내야 하는 명절. 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단 한 번도 곁에 가지 못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바보야.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어머니는 항상 그랬다. 내가 아무리 오지 못해도 연락이 뜸해져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내가 힘들까봐 먼저 걱정하셨다. 추석 음식은 했어? 힘들지 않았어? 네, 했어요. 내가 새벽부터 혼자 준비한 음식들, 그리고 그 음식을 먹으며 불평만 했던 시댁 식구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고생했구나. 우리 딸이 참 대견해.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다. 언제부터 이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던가. 고생했다, 대견하다는 말을. 엄마. 응, 나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오랜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는 내 마음을 읽으셨을 것이다. 소연아, 내가 선택한 길이야. 후회하지 마라. 하지만 그 말투에는 깊은 안타까움이 배어 있었다. 엄마는 괜찮으세요? 혼자서. 괜찮다. 이웃 할머니들이랑 같이 보내고 있어. 걱정 마. 거짓말이었다. 어머니는 늘 혼자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0년째 줄곧 혼자 명절을 보내고 계셨다. 갑자기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소연아, 뭐 하고 있어? 나는 화들짝 놀라 휴대폰을 가슴에 품었다. 금방 갈게요. 엄마, 저 끊어야겠어요. 응, 그래. 몸조리 잘하고. 엄마도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와의 3분 남짓한 통화가 25년 동안의 갈증을 더욱 절실하게 만들었다. 부엌 밖에서는 시댁 식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화투를 치며 즐거워하는 소리, TV에서 나오는 개그 프로그램을 보며 박장대소하는 소리. 나만 빠진 채로 이어지는 그들의 즐거움. 문득 깨달았다.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었다. 그저 일하는 사람일 뿐이었다. 명절 음식을 만들고 집안을 치우고 어른들을 모시는 일꾼. 휴대폰 화면에는 어머니와의 통화 기록이 남아 있었다. 3분 27초. 25년 만에 명절날 나눈 가장 긴 통화였다. 소연아, 차 좀 타와. 시어머니의 호출에 나는 후들거리는 다리로 일어났다. 눈물 자국을 재빨리 닦고 찬물로 얼굴을 적셨다. 거실로 나가니 모든 시선이 내게 향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이 특히 날카로웠다. 누구랑 통화했어? 어머니와 잠깐. 친정 어머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위험한 기운이 감돌았다. 네. 뭔 얘기를 했는데?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솔직하게 말할 수도 없었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다. 안부만 여쭤봤어요. 안부?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다. 친정 어머니 안부를 물어볼 시간에 여기 어른들 말동무나 해드려라. 그 말에 시댁 어른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말이야. 며느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아무 말 없이 차를 우렸다. 찻잔을 들고 있는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소연아, 내가 선택한 길이야. 후회하지 마라. 하지만 이제 나는 확신할 수 없었다. 내가 정말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침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어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다. 엄마도 보고 싶다, 소연아.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계속 조여왔다. 옆에서는 민석이가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다. 오늘 일에 대해 그는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 저녁 늦게 잠자리에 들면서도 내일 일찍 차례 지내야 하니까 일찍 자자는 말뿐이었다. 새벽 4시 나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차례상을 준비해야 했다. 어제 미처 하지 못한 마지막 음식들을. 부엌 불을 켜자 어제의 참담한 기억들이 다시 살아났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시댁 식구들의 비난 섞인 시선, 그리고 나를 지켜주지 못한 남편. 또 혼자구나. 중얼거리며 앞치마를 둘렀다. 25년 동안 변한 건 하나도 없었다. 오전 6시쯤 시어머니가 부엌에 들어오셨다.
일찍 일어났네. 네, 어머니. 차례상 준비는 다 됐어? 거의 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준비한 음식들을 하나씩 살펴보셨다. 나물, 전, 탕국, 밥까지. 흠잡을 데 없이 정성스럽게 준비했지만 그분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소연아. 네. 어제 일.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친정 타령 말이야. 결혼한 여자가 그런 소리를 하면 남편 얼굴에 먹칠하는 거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마음을 고쳐 먹어야 해. 그때 민석이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어머니, 소연이한테 너무 그러지 마세요. 나는 깜짝 놀라 남편을 바라봤다. 드디어 그가 나를 감싸주려 하는 건가?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이 더욱 험악해졌다. 내가 며느리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아들이 끼어들면 어떡해? 그렇긴 하지만이 뭐야? 내 아내가 어제 뭘 했는지 몰라. 민석이가 움찔했다. 친정에 가겠다고? 결혼한 지 25해나 된 여자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이런 며느리를 두면 우리 집안 망신이야. 동네에서 뭐라고 하겠어? 최 시집 며느리는 친정만 생각한다고 말이야. 민석이는 입을 다물었다. 결국 그도 어머니 편이었다. 소연이도 이해해 주세요, 어머니. 친정 어머님이 혼자 계시니까. 하지만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쳤다. 친정 어머니? 그건 이제 남의 어머니야. 소연이한테는 나만 어머니다. 그 말에 내 가슴이 철렁했다. 결혼하면 친정 부모보다 시댁 부모가 우선이야. 그게 예의고 그게 도리다. 나는 숨이 막혔다. 내 친정 어머니를 남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을 들으니 정말 견딜 수 없었다. 어머니, 그래도가 뭐야? 시어머니가 나를 노려봤다. 너 정말 친정에 가고 싶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당황했다. 아니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표정을 보니 가고 싶어 죽겠구나.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좋아. 그럼 확실히 해두자. 시어머니가 찬장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낡은 가족 사진이었다. 민석이와 내가 결혼했을 때 찍은 사진. 이 사진을 보면서 생각해봐. 내가 이 집으로 시집 왔을 때의 마음을. 사진 속에 나는 정말 행복해 보였다. 22살의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기쁨에 가득 차 있었다. 그때 넌 뭐라고 했지? 이 집 며느리가 되어서 정말 행복하다고, 시댁 부모님을 친부모처럼 모시겠다고. 그랬다. 나는 정말 그렇게 말했었다. 그 마음은 다 어디 갔어? 25년이 지나니까 친정이 그립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다시 한 번만 말할게. 친정 소리 그만해. 너한테는 이 집만 있고 우리만 가족이야. 민석이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다.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내 대답은 힘이 없었다. 목소리가 왜 그래?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은데? 시어머니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거야. 한 번 더 친정 얘기 나오면 그때는 내가 참지 않을 거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부엌을 나가셨다. 뒤따라 민석이도 나갔다. 나는 혼자 남겨졌다. 손에는 25년 전 결혼 사진이 들려 있었다. 사진 속의 그 소녀는 이런 미래를 상상이나 했을까? 자신의 친정 어머니가 남의 어머니가 될 거라고, 친정을 그리워하는 것조차 죄가 될 거라고. 내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사진 위에 얼룩을 만들었다. 마지막 경고라. 나도 마지막이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게 그 순간이 왔다. 25년 동안 쌓여왔던 모든 것이 터져나오는. 차례를 지내고 난 후 온 가족이 거실에 둘러앉아 떡국을 먹고 있었다.
나는 부엌에서 뒷정리를 하고 있었다. 언제나처럼 소연이 음식 솜씨가 늘었네. 큰아버지가 한마디 하셨다. 25년 만에 처음 듣는 칭찬이었다. 그런가요? 고맙습니다. 나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 작은 인정에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달랐다. 칭찬받을 일은 아니지. 당연한 일 한 것뿐인데.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며느리가 음식하는 건 기본이야. 그걸 가지고 칭찬을 하면 애가 건방져져. 내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 작은 기쁨마저 짓밟아버리는 말씀. 그래도 정성스럽게 했는데. 큰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정성? 당연한 거지, 뭔 정성이야. 나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다. 하루 종일 부엌에서 고생한 건 인정해야 하는 거 아냐? 작은아버지가 끼어드셨다. 고생? 그게 고생이에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옛날 우리 때는 며느리가 혼자 집안 대소사를 다 챙겼어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천국이야.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어머님. 시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요즘은 남편도 집안일 도와주고. 도와준다고? 우리 민석이가 언제 안 도와줬어? 시어머니가 펄쩍 뛰었다. 돈 벌어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와주는 거야.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 내 목소리가 부엌에서 울려 퍼졌다. 민석이가 언제 집안일을 도왔다고 하세요? 거실의 모든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소연아, 목소리 톤을 낮춰. 민석이가 경고하듯 말했지만 나는 이미 선을 넘어서 있었다. 25년 동안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혼자 다 했어요. 빨래, 청소, 요리, 육아까지. 그래서? 시어머니가 차갑게 물었다. 그래서 뭐? 그게 며느리 역할 아니야? 역할이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로봇이에요? 기계예요? 뭐라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지금. 대드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싱크대에서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왔다. 25년 동안 한 번도 제 기분을 물어본 적 있어요? 제가 힘든지 아픈지 슬픈지. 소연아, 그만해. 민석이가 일어났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친정 어머니 보고 싶다는 게 그렇게 큰 죄예요? 1년에 한 번 명절에 안부라도 여쭙고 싶다는 게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다. 25년 동안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키워줬다고요? 내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제가 언제 키워달라고 했어요? 제가 어린애였나요? 이 미친년이. 시어머니의 손이 번개처럼 날아왔다. 찰싹. 내 뺨에 뜨거운 통증이 퍼졌다. 귀가 윙 하고 울렸다. 거실이 얼어붙었다. 나는 뺨을 감싸준 채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그분의 눈에는 분노와 경멸이 가득했다. 내가 감히 나한테 큰 소리를 쳐? 이 집에서? 하지만 이상했다. 아픈 건 뺨이었는데 정작 내 마음은 차분해졌다. 25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그 한 대의 뺨으로 정리된 것 같았다. 어머니. 내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다. 그렇게 치시고 싶으셨나요? 뭐? 25년 동안 참으셨나요? 며느리 때리고 싶은 마음을. 시어머니의 표정이 당황스럽게 변했다. 소연아, 너 지금 이제 후련하세요? 나는 웃었다. 눈물이 흐르면서도 웃고 있었다. 저도 후련해요. 이제 끝이니까. 끝이 뭐야? 제가 이 집 며느리 노릇하는 거요. 그 순간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다. 나는 뺨의 열기를 느끼며 천천히 말했다. 25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내가 지금 뭐라고 했어? 들으신 그대로예요. 나는 돌아서서 방으로 향했다. 발걸음은 이상하리만큼 가벼웠다. 소연아, 어디 가는 거야? 뒤에서 민석이가 소리쳤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드디어 시작이었다. 내 인생의 진짜 시작이. 방문을 닫는 순간 나는 거울 앞에 섰다. 빨갛게 부은 뺨, 흐트러진 머리, 눈물로 얼룩진 얼굴. 하지만 내 눈동자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었다. 이제 됐어. 거실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시댁 식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뻔했다. 소연이가 미쳤다.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하지만 더 이상 상관없었다. 나는 침대 밑 깊숙이 손을 넣어 작은 상자를 꺼냈다. 먼지가 쌓인 신발 상자. 그 안에는 내가 3년 전부터 조금씩 모아둔 것들이 들어있었다. 통장, 도장, 그리고 이혼 서류. 서류를 꺼내보니 손이 떨렸다. 하지만 두려움이 아니라 해방감 때문이었다. 3년 전 법무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이 서류를 처음 봤을 때가 생각났다. 그때는 정말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준비해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했다. 이것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는 재빨리 서류를 숨겼다. 소연아, 나야. 민석이의 목소리였다. 들어와. 문이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당황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너 정신 나갔어? 첫마디가 그것이었다. 사과도 위로도 아닌. 정신 나간 건 당신이에요. 내 대답은 냉정했다. 어머니가 저를 때리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었잖아요. 그건 어머니도 너무 화가 나셔서. 화가 나면 사람을 때려도 되는 거예요? 민석이는 말문이 막혔다. 25년 동안 당신은 단 한 번도 저를 지켜준 적이 없어요. 소연아,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언제요? 언제 저를 지켜줬어요? 나는 일어서서 그를 마주봤다. 친정에 가지 못하게 할 때도, 어머니가 저를 무시할 때도, 시댁 식구들이 저를 하인 취급할 때도 당신은 항상 침묵했어요. 그건 집안 평화를 위해서. 집안 평화? 나는 웃었다. 비참한 웃음이었다. 제가 불행한 게 집안 평화예요? 민석이의 얼굴이 붉어졌다. 너도 이 집 식구야.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순종이요? 노예가 아니라고요. 저는.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25년 동안 저를 사람 취급 안 한 거 이제야 깨달았어요. 무슨 소리야, 사람 취급 안 했다니. 그럼 뭐예요? 친정 어머니를 남의 어머니라고 하는 게 사람 대우예요? 민석이는 입을 다물었다. 새벽부터 밤까지 부엌에서 일만 하고 명절 때마다 혼자 음식 준비하고 아파도 쉬지 못하고. 이게 사람다운 삶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널 사랑하고. 사랑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민석이가 한 걸음 다가왔다. 소연아, 진정해. 어머니께 사과하고 이 일은 넘어가자. 사과요? 내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 사과를 해요? 어머니께 대든 것, 큰 소리 낸 것. 친정 어머니 보고 싶다고 한 게 대드는 거예요? 25년 동안 고생한 걸 인정해달라고 한 게 큰 소리예요? 민석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옷장을 열었다. 뭐 하는 거야? 짐 싸는 거예요. 짐을? 어디 가려고? 나는 옷들을 가방에 넣기 시작했다. 친정에요. 안 돼. 민석이가 내 손목을 잡았다. 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으셨잖아.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허락? 저는 어린애가 아니에요.
47살 성인이라고요. 하지만은 없어요. 나는 가방을 닫으며 말했다. 25년 동안 허락받고 살았는데 이제 그만할 거예요. 그때 상자에서 이혼 서류가 삐져나왔다. 민석이의 눈이 그것을 봤다. 그게 뭐야? 나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이혼 서류예요. 이혼 서류? 민석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언제부터 준비한 거야? 3년 전부터요. 3년 전부터?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왜 말 안 했어? 말해서 뭐 해요? 어차피 당신은 어머니 편이잖아요. 나는 서류를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소연아, 잠깐만. 이야기하자.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이야기는 25년 동안 충분히 했어요. 이제는 행동할 때예요. 문손잡이에 손을 올리며 나는 돌아봤다. 당신도 선택하세요. 어머니를 택할지 아내를 택할지. 그리고 문을 열었다. 거실로 나가는 순간 모든 시댁 식구들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다. 손에 든 이혼 서류가 내게 힘을 주었다.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대화가 멈췄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찬물 수건으로 손목을 감싸고 계셨다. 나를 때린 충격으로 손목이 아프신 모양이었다.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는 어색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시누이는 아이들과 함께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내가 손에 든 서류를 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게 뭐야? 목소리는 여전히 위협적이었지만 눈빛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다. 나는 거실 중앙에 서서 천천히 말했다. 이혼 서류입니다. 정적이 흘렀다. 시계의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다. 뭐라고? 큰아버지가 먼저 반응했다. 이혼 서류라고 했어? 네, 맞습니다. 나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종이가 테이블에 닿는 소리조차 거실에 울려 퍼졌다. 너 정말 미쳤구나.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다. 손목의 아픔도 잊은 채 25년 동안 키워준 집에서 이혼 서류를 들고 나오다니. 키워주셨다고요? 나는 웃었다. 더 이상 그 말이 무섭지 않았다. 어머니, 제가 22살에 시집 왔어요. 성인이었다고요? 성인이면 뭐야? 이 집에서 먹고 입고 잤잖아. 그 대신 25년 동안 무급으로 일했어요. 가사도우미보다 더 많이, 더 오래.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다. 무급이라고? 내 남편이 번 돈으로 살았으면서 그 돈으로 이 집 전체를 위해 살았어요. 저를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쓴 적 없어요. 내 목소리는 점점 확고해졌다. 옷 한 벌, 구두 한 켤레도 제 맘대로 산 적 없어요. 모든 걸 허락받고 살았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며느리라고 해서 노예는 아니에요. 내 외침에 거실이 흔들렸다.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기분을 물어본 적 없어요. 제가 행복한지 슬픈지 아픈지. 한 번도요. 시누이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언니, 그래도 이혼까지는. 그래도요? 나는 시누이를 바라봤다. 당신은 결혼한 후에도 친정에 자유롭게 다니잖아요. 저는 왜 안 돼요? 그건 상황이 달라서. 뭐가 달라요? 같은 며느리인데. 시누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큰아버지가 일어나더니 중재하려 했다. 소연아, 진정하고 이야기해보자. 이혼까지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해요? 나는 큰아버지를 바라봤다. 25년 동안 명절마다 혼자 음식 준비한 것, 아파도 쉬지 못한 것, 친정 부모님 임종도 못 본 것. 이건 안 심해요? 그건 친정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며느리가 무슨 상이라고 하셨잖아요. 장례식도 못 갔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 상처는 아직도 생생했다.
혈육의 정보다 시댁이 우선이라고 하셨잖아요.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그때 얼마나 원망스러웠는지 아세요? 아버지 마지막 모습도 못 보고 손도 못 잡아보고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다시 소리쳤다. 그래도 이혼은 안 돼. 절대 안 돼. 왜요? 체면이 있지. 우리 집안 체면이. 체면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25년 동안 저를 학대한 건 체면에 안 걸려요? 학대라니. 너무 심한 말 하는 거 아니야? 작은아버지가 끼어들었다. 그럼 뭐예요? 사랑이었어요? 나는 반문했다. 사랑하는 며느리한테 친정 가지 말라고 해요? 친정 어머니를 남의 어머니라고 해요? 그건 사랑하는 며느리를 뺨을 때려요? 모두들 입을 다물었다. 그때 민석이가 거실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소연아, 제발. 제발이요? 나는 남편을 바라봤다. 25년 동안 한 번도 저를 지켜주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제발이에요?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요? 앞으로는 없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 어머니가 저를 때렸을 때도 말릴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안 했어요. 그건 당신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저를 때려도 된다고. 민석이가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다. 나는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다. 이제 결정하세요. 서명할 건지 제가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할 건지. 안 돼.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돼.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차분하게 물었다. 저를 계속 때리실 건가요? 아니면 저를 인간으로 대우하실 건가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다. 어머니가 선택하세요. 변하실지 아니면 며느리를 잃으실지. 나는 서류를 다시 테이블에 놓았다. 내일까지 답을 주세요. 그 전까지는 친정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소연아, 어디 가는 거야? 뒤에서 민석이가 소리쳤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선택한 길을 걷고 있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내 뺨을 스쳤다. 아직도 뜨겁게 달아올라 있던 뺨에 시원한 바람이 닿았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향하는 발걸음이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며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야 했다.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소연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하네. 어머니는 역시 내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채셨다. 엄마, 지금 집에 계세요? 그럼 어디 가겠어? 왜? 나는 잠깐 망설였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엄마, 제가 지금 가고 있어요. 뭐라고? 여기로? 어머니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였다. 시댁에서 허락해줬어? 허락이요? 허락은? 나는 말끝을 흐렸다. 엄마, 제가 도착하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소연아, 무슨 일 있었지? 엄마한테 말해봐.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눈물이 났다. 괜찮아요, 엄마. 곧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버스를 기다리며 뒤를 돌아봤다. 25년을 살았던 그 집이 저 멀리 보였다. 창문 너머로 거실의 불빛이 새어나왔다. 아마 지금쯤 시댁 식구들은 내가 한 말들을 두고 회의를 하고 있을 것이다. 버스가 왔다. 평소보다 자리가 많이 비어 있었다. 명절 오후라 그런지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나는 창가에 앉아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봤다. 친정까지는 버스로 2시간 거리였다. 25년 동안 이 길을 몇 번이나 그리워했던가. 명절 때마다, 어머니 생신 때마다, 아버지 기일 때마다.
버스 안에서 나는 지난 25년을 돌이켜봤다. 22살에 결혼할 때만 해도 나는 정말 행복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것이 그렇게 기뻤다. 첫 해에는 모든 것이 신기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집안일도 명절 음식 준비도. 이게 바로 어른이 되는 거구나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다. 친구들은 주말마다 친정에 가는데 나만 못 갔다. 친구들은 명절을 친정과 시댁을 번갈아 보내는데 나는 무조건 시댁에서만 보냈다. 왜 나만 이래야 하지? 그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건 결혼 5년 차부터였다. 하지만 그때는 아이가 생기면서 바빠졌다. 육아와 시댁 돌보기를 동시에 해야 했다. 의문을 가질 여유도 없었다. 아이가 자라면서 조금 여유가 생겼을 때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때는 이미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와서 바꿀 수 있나 하는 체념이 생겼다. 그렇게 또 10년이 흘렀다. 아이가 성인이 되고 군대에 간 후 나는 처음으로 내 인생을 돌아볼 시간이 생겼다. 그때서야 깨달았다. 나는 25년 동안 나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다는 것을. 버스가 고향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다. 익숙한 골목길, 어릴 때 뛰어놀던 그 길들이 나를 맞았다. 하지만 많이 변해 있었다. 새로 지은 아파트들, 예전에 없던 편의점들. 그래도 우리 집으로 가는 길은 똑같았다. 엄마. 대문을 열고 들어서며 부르자 어머니가 마당에서 뛰어나왔다. 소연아. 25년 만에 명절날 만나는 모녀의 재회였다. 어머니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뺨의 상처를 발견하셨다. 이게 뭐야? 왜 얼굴이 이래? 엄마. 나는 어머니 품에 안겼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히 안긴 품이었다. 우리 딸 무슨 일 있었어? 엄마한테 말해봐.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 저 이혼하려고 해요. 뭐라고? 어머니가 깜짝 놀라 나를 떨어뜨려 보셨다. 이혼이라고? 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그 집에서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한마디에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25년 동안 누구도 내 고통을 알아주지 않았는데 어머니는 단번에 알아주셨다. 엄마, 제가 잘못 산 걸까요? 잘못 산 게 아니야. 너무 잘 참고 산 거지. 어머니가 내 손을 꼭 잡으셨다. 이제 엄마 곁에 있어라. 엄마가 지켜줄게.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어머니가 끓여주신 미역국을 먹으며 어릴 때 이야기를 나누며 25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딸이라는 걸 느꼈다. 며느리가 아닌 그냥 딸로서.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시댁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내일이면 그들의 답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내 마음은 정해져 있었다. 어떤 답이 와도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었다. 25년 만에 찾은 나 자신을 다시 잃을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오후 휴대폰이 울렸다. 민석이었다. 여보세요.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어머니 품에서 하룻밤을 자고 나니 마음이 한결 평온해졌다. 소연아, 어디야? 친정이요. 진짜 같구나. 민석이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가 화내시지? 화내긴. 뭘 화내셔? 당황하셨지? 그럴 것 같았다. 25년 동안 한 번도 반항하지 않던 며느리가 갑자기 이혼 서류를 내놓고 집을 나갔으니. 그래서 답은 뭐예요? 그게 집에 와서 이야기하자. 아니요. 전화로 해요. 나는 단호했다. 가면 또 똑같을 거예요. 어머니 말씀만 들으라고 하실 거고. 민석이가 한참 침묵했다.
어머니가 사과하겠다고 하셔. 사과요? 나는 놀랐다. 시어머니가 사과라는 말을 하실 줄은 몰랐다. 어제 너를 때린 것도 그동안 너를 힘들게 한 것도 미안하다고. 진심이에요? 응, 진심이야.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민석이의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다. 그리고 사과 말고 또 뭐라고 하셨어요? 그건 역시 뭔가 더 있었다. 말해보세요. 친정에 가는 것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허락하시겠다고. 허락이요? 또 허락이에요?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제가 어린애예요? 왜 허락을 받아야 해요? 소연아, 그래도 뭐예요?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못 갔는데 이제 와서 1년에 한두 번 허락해 주신다고요? 민석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또요? 또 분명히 조건이 더 있을 거예요. 한참 뒤에 민석이가 중얼거렸다. 집안일은 예전처럼 해달라고. 역시 그렇군요. 나는 웃었다. 허탈한 웃음이었다. 사과는 하시면서 바뀌는 건 없다는 거네요. 소연아, 그래도 어머니가 양보하신 거잖아. 양보요? 이게 양보예요? 나는 화가 났다. 25년 동안 친정에 한 번도 못 간 사람한테 1년에 한두 번 허락해 주는 게 양보라고요? 그보다는 뭐예요? 그보다는 아예 못 가게 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민석이가 말문이 막혔다. 당신도 똑같네요. 어머니랑. 소연아, 25년 동안 당신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구나. 저를 허락받고 살아야 하는 사람으로.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와 내 옆에 앉으셨다. 내 손을 잡아주셨다. 그리고 집안일은 예전처럼 하라고요?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그건 좀 줄이시겠다고. 좀이요? 얼마나 좀이에요? 저녁은 간단하게 해도 된다고. 나는 한숨을 쉬었다. 민석 씨, 당신은 저를 뭘로 보세요? 뭘로? 사람이요? 가전제품이요? 무슨 소리야? 사람이라면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자유롭게 살 권리도 있고요. 민석이는 아무 말 없었다. 하지만 당신들은 저를 가전제품처럼 대했어요. 24시간 언제든 사용 가능한. 소연아,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심해요? 그럼 당신이 저 대신 살아보세요. 25년 동안 나는 일어섰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자고 친정은 1년에 한두 번만 가고 모든 일은 허락받고 하세요. 그건 못하겠죠? 왜요? 사람이니까요. 민석이가 한참 후에 물었다. 그럼 넌 어떻게 하고 싶은데? 저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릴 때 뛰어놀던 마당이 보였다. 저는 그냥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사람처럼? 네. 제가 원할 때 친정에 오고 제가 하고 싶은 일하고 아플 때는 쉬고. 그게 뭐요? 그게 말이 안 돼요? 민석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 저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허락받고 살아야 하는 애완동물이 아니라 동등한 가족으로.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는 그런 건 받아들이기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럼 어쩔 수 없죠.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이혼해야죠. 소연아, 민석 씨, 당신이 선택하세요. 내가? 네. 어머니 편에 설지, 아내 편에 설지. 긴 침묵이 흘렀다. 시간을 좀 더 줄 수는 없을까? 시간이요? 25년도 부족해요? 그게 아니라. 아니, 뭐예요? 25년 동안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나는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여 주셨다. 내일까지요.
내일까지 답 안 주시면 법원에 조정 신청할 거예요. 소연아. 그리고 민석 씨. 응. 저 이미 마음 정했어요. 어떤 답을 주셔도 예전의 저로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제가 너무 심했나요? 심하긴 뭐가 심해. 당연한 말 한 거지. 어머니가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25년 동안 참고 산 우리 딸이 이제야 사람다운 소리를 하는구나. 그날 밤 나는 마지막 결심을 했다. 내일 어떤 답이 와도 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것이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다음 날 오후 예상했던 대로 전화가 왔다. 하지만 민석이가 아니었다. 시어머니였다. 소연아. 25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낮은 목소리였다. 네, 어머니. 집에 돌아오렴.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건? 시어머니가 당황하는 기색이었다. 아마 내가 순순히 돌아올 줄 알았나 보다. 어제 민석이 통해서 말씀하신 조건 말이에요. 아, 그건. 한참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말 저를 존중해 주실 건가요? 존중이. 친정에 가는 것도 허락제가 아니라 제가 알아서 하는 걸로, 집안일도 민석이와 분담하는 걸로, 그리고 모든 일을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걸로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소연아, 그건 너무 많은 변화야. 25년 동안 변화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어떡해요? 나는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해 주셨다. 어머니, 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 더 이상 예전의 며느리로는 못 살아요. 그럼 정말 이혼하겠다는 거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다. 네. 그게 서로에게 나을 것 같아요. 안 돼. 갑자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졌다. 체면이 있지. 우리 집안 체면이. 체면보다는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나는 심호흡을 했다. 어머니는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하인으로 생각하셨어요. 25년 동안. 하인이라니. 그럼 뭐예요? 사람 취급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친정 부모를 남의 부모라고 하시고 친정 가는 것도 허락제로 하시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시키시고. 그건 어머니 정말 모르세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긴 침묵이 흘렀다. 그때 뒤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큰아버지였다. 말수나 전화 바꿔봐. 큰아버님? 소연아, 큰아버지야. 네. 어젯밤에 가족회의 했다. 네. 우리도 생각해봤는데 그동안 내가 너무 고생했구나. 나는 깜짝 놀랐다. 큰아버지의 인정하는 말씀을 들을 줄 몰랐다. 25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미안하다. 눈물이 났다. 시댁에서 처음 듣는 진심 어린 사과였다. 그런데 이혼까지는 너무 심한 거 아니겠니? 큰아버님, 어머니도 많이 반성하고 계셔.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 거야. 진짜 달라지실까요? 응, 약속한다. 그때 시어머니가 전화를 다시 바꿔받으셨다. 소연아. 네. 내가 잘못했다. 드디어 들었다.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를. 25년 동안 너를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다르게 할게. 친정도 언제든 가고 집안일도 같이 하고.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럼 집에 와주겠니? 아니요. 뭐? 저는 이혼할 거예요. 왜? 내가 사과했잖아. 사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로요.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늦었다고? 네. 25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었어요. 시어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소연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어머니, 저도 이제 쉰이 다 됐어요. 남은 인생이라도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그럼, 정말 끝인 거니? 네. 정말 끝이에요. 전화 너머로 민석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소연아, 나야. 네. 정말. 정말 이혼할 거야? 네. 내가 잘못했어. 25년 동안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민석이도 울고 있었다. 이제라도 바꿀게. 정말로. 민석 씨, 고마워요. 나도 눈물이 났다.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됐어요. 25년 전에 그 소연이가 아니라. 소연아. 행복했어요. 처음에는 당신과 결혼해서 정말 행복했어요. 나도. 하지만 이제는 다른 행복을 찾고 싶어요. 저만의 행복을. 민석이가 한참 울더니 말했다. 알겠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정말요? 응. 25년 동안 참게 해서 미안해.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6개월 후 나는 법원에서 이혼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지금 나는 친정마을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어머니와 함께. 어서 오세요. 오늘도 손님들이 찾아온다. 동네 어르신들, 젊은 부부들, 아이들까지. 사장님, 오늘 케이크 맛있어 보이네요. 네,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내가 사업을 하고 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하는 것. 오후 3시 카페 문을 닫고 나는 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나선다. 딸아, 요즘 어때? 후회 안 해? 후회요? 전혀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온 하늘을 물들였다. 엄마, 고마워요. 뭐가? 저를 딸로 다시 받아주셔서. 어머니가 내 손을 꼭 잡으셨다. 바보야. 넌 항상 엄마 딸이었어.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다. 내가 선택한 하루였기 때문에. 47살 박소연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 이번에는 정말로 나를 위한 인생이. 오늘도 인생의 속삭임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